독소가 쌓이게 되면 피로 허지잖아요. 간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쌓이는 그 간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물을 조그마한 커피잔으로 한 잔 정도에 쭉 들이키고 한 30분 있다가 벼개를 빼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청소를 한 다음에 피부도 깨끗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생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1년이나 2년 후에 지방간도 좋아졌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통합의원 원장 전홍준인데요. 주로 통합의학적 방법으로 환자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자를 8m로 해놨습니다. 긴 창자를 해놓은 것은 섬유질이 많은 것이 오래 통과돼서 소화 흡수되도록 해놨는데, 기름기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지나가면서 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장내 오염 내지 염증물이 혈액 내로 스며들어가게 되면 그게 피를 오염시키게 돼요. 여러 가지 염증 질환도 생길 수 있고,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또는 자가 면역 질환, 암 같은 많은 병들이 오염된 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피 오염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때요? 혈압약, 당뇨약, 항암제 쓰면은 그때뿐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혈액이 독이 많이 쌓여 있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간은 영양분을 저장해서 우리 몸에 공급하는 창고 역할도 하지만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기관이기도 해요. 간 안에서 담즙이 만들어지잖아요. 쓸개물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우리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 그걸 쫙 짜서 담즙이 음식물하고 합쳐서 소화하는 소화제 역할도 하지만은 간에 쌓여있는 독성을 해독하는 하수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간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가지고 간을 곱게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수술하면서 간을 볼 때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간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지나침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나치게 과식을 해요. 그것도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독성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돼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로를 해요. 과로가 아주 나쁜 거예요.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잘 쉬어야 되는데 너무 애를 많이 써. 삶에 지나침을 배제해야 돼요. 음식을 정말 적당하게 먹고 과로지 말고 휴식도 잘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고, 이것이 간에 독성을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미 쌓이는 그 간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조리를 안 해서 가장 순수한 생채식이나 과일 주스와 같은 그것만 드시고 1주나 2주 정도 절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에 쌓여있는 독성이나 노폐물이 자가포식을 해요. 그것보다 오토파지라고 그래요. 밥이 안 들어가니까 칼로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간에 쌓여있는 독성 물질을 영양분처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연소시켜서 칼로리로 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먹어치워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또 더 적극적으로 간 청소라고 그래가지고 서양 의학에서는 20세기 중후반부터 리버 앤드 골브레더 플러시라고 그래가지고 간과 담낭 청소라고 하는 그러한 의술들이 개발돼가지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간 청소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 걸리는데요. 평소 활동을 하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담즙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거나 적게 드시고, 담즙이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일은 뭐냐면은 낮 동안에 즙으로 짠 사과 주스를 하루에 약 1리터가량씩 드십니다. 그걸 먹는 이유는 간 내에 독성 물질을 배출되기 쉽도록 부드럽게 하는, 불리게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날인데, 토요일 날은 사과 주스 1리터를 점심까지는 드시는데 오후에는 사과 주스도 안 들고 물만 드십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만은 안 드셔요. 수산화 마그네슘, 마그밀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하루에 5알까지 드셔도 되거든요. 신장이 나쁜 분은 안 드시는데, 그 다음에 물을 저녁 때 1리터 드시고요. 10시에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올리브유를 조그마한 커피잔으로 한 잔 정도에다가 밀감 주스와 같은 새콤한 자몽 주스를 맥주컵 같은 컵으로 섞어서 드셔도 좋고, 섞어서 드시기 어려운 분은 이거 한 모금 이거 한 모금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서서 이것을 쭉 들이키고 벼개를 한 2개 정도 머리를 높이고 바로 누워 말을 안 해요. 옆으로 눕질 않아요. 한 30분 있다가 벼개를 빼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물하고 마그밀을 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출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그때 보면은 돌도 섞여 나오고 노폐물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간 청소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독일 의사 안드레아스 모리치라고 하는 의학자가 쓴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간내가 담석이 노폐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담석 수술한 분들이 재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재수술을 한 이유가 체질이 되기 때문에 담석을 늘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안드레아스는 원래 간 안에가 잠재되어 있는 많은 뻘쭉 같은 담석들이나 또 모래알 같은 담석이 있어갖고 흘러내려와가지고 굳어져서 늘 담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밀가루나 고기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석이 생겨가지고 안드레아스의 간 청소 방법을 하니까요, 엄청 많은 담석이 나오는 거예요. 쓸개 안에 있는 담석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아주 딱딱한 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간 청소는 다 해결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간 내에 있는 노폐물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된 전처치도 있는데,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어 있고 삶에 만족감이 없어요. 담도를 열고 담낭을 수축하는 호르몬이 콜시스토카인이라고 그래갖고 줄여서 CCK라고 하는데, 세로토닌, 엔도르핀, 도파민, CCK, 잠잘 때 일어나는 멜라토닌, 옥시토신 이런 행복 호르몬이 많이 있는데, 그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는 환자들 간 청소를 하고 잘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삶에서 정말 긴장이 이완되고 만족감이 있을 적에 간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독소가 쌓이게 되면 피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청소를 한 다음에 피부도 깨끗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생기도 있고 음식 조심도 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한 1년이나 2년 후에 지방간도 좀 좋아졌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보면 좋습니다. 누구나 노폐물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시면 좋고, 주의사항은 너무 건강 상태가 나쁜 중환자라든가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애, 임산부 이런 분들은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 내에 독성이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은 역시 우리에 맞는 채소, 과일, 통곡식 위주의 자연 식물식, 좋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것, 피곤하지 않게 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간 청소와 함께 같이 하는 생활 방법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46년생 78살입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못 따라간다,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흔히 하는 걸 들었는데요. 마음이 진짜로 청춘이면은 몸이 천천히 늙습니다. 노화가 예방돼요. 8세기에 인도 철학자 샹카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노화돼서 죽어가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노화돼 갖고 죽어가는 것을 늘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늙어갖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불변의 진리라고 누가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한정을 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서 늙는다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계속 청춘이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노화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음식을 곡체식 위주로 먹으라는 겁니다. 소고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을 깊게 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쉬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늘 머리도 두들겨주고 빗질도 해주고 귀도 만져주고 눈도 오고 얼굴 비벼주고 이빨을 이렇게 하고 목도 비벼주고, 그 다음에 수면, 잠을 잘 자라.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해라. 이제 사후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영적 존재다. 사후 삶에 대해서도 꿈을 갖는 것, 이것이 노화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치매가 우리 시대에 정말 이제 어려운 병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치매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병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변질된 것입니다. 뇌세포는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 크게 보면 영양물질은 탄수화물, 둘째는 산소, 세 번째는 유익한 정보, 기분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 원인 있는 혈관성 치매라고 그래가지고 뇌 혈류가 나쁜 뇌졸중 후에 오는 원인 있는 치매도 있지만, 알츠하이머와 같이 원인 불명의 치매, 지금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쌓여서 됐다 하는 게 많이 밝혀졌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야 돼요. 피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 잘 움직여야 된대요. 숨을 깊게 쉬어야 돼요.
치매는 숨만 깊게 잘 쉬어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는 마음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 수녀 연구라고 하는 치매 연구가 유명한데 베르나데트 수녀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치매가 없는 수녀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86세에 돌아가셨는데 86세까지 됐는데 전혀 치매기가 없어요. 700분의 수녀님들이 그 뇌를 부검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데트 수녀님 사후에 뇌를 부검을 해봤더니 아주 중증 치매 환자인 거예요. 뇌세포가 다 변질돼가지고 아밀로이드가 아주 심각하게 쌓여있는데 생전에 치매 증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수녀님은 그 수정원의 행정을 맡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100년 후에 우리 수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신경학자들하고 그 연구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화를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도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수명도 15년 내지 20년 늘어나고 치매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켈리 터너라고 하는 이제 우먼 닥터인데 앞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좋아진 경우가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1500명을 2년 동안에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말기 암에서 좋아진 사람들에게는 9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일수록 암 환자 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암이 없거나 희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기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어땠습니까? 자연으로부터 얻은 천연 그대로 먹었던 것에 오래 익숙해 있던 우리 유전자가 화학물질로 오염되거나 지나친 가공된 음식, 육식이지의 음식, 주거 환경은 어떻습니까? 햇빛과 땅과는 멀어지게 되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환경, 긴장과 스트레스, 특히 두려움과 분노나 절망과 같은 마음의 환경이 함께 작용을 해서 암 발병을 하게 되고 병이 없던 시절의 삶의 기본으로 돌이키면 암으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길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은 5가지. 숨을 쉬어야 돼. 호흡. 2번째 음식. 3번째 운동과 일. 4번째 주변과의 관계. 5번째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데 제일로 중요한 요건입니다. 1980년대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닥터 슈피겔이라고 유방암 환자 약 86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표준 치료만 하고 한 그룹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암의 치유와 생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증명할 목적으로 했는데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치유를 한 그룹에 압도적으로 치유 및 생존율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의사들이 마음이 암을 고치는데 큰 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암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도구를 활용한 것이다. 꼭 알아야 됩니다. 환자가 암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을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암 대신에 건강이 회복된 그 즐거움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양자의 차이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환자분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 기호,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잘 살펴서 그때그때 결정하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음식을 선택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음식을 먹는 방식과 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창자의 점막과 미생물을 살리는 음식인지 해를 끼치는 음식인지를 일단 좀 살펴보고 음식을 허겁지겁 드시지 말고 끼니가 됐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내 안에서 소화 흡수할 준비가 됐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배가 고픈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음식은 오래 씹는 것입니다. 정말 액체가 될 때까지 씹는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암 방사선 후에 장내 환경이 좀 좋지 않은 수가 있는데 침에서밖에 소화제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배가 부르려고 할 때 바로 그만두는 게 좋아요. 공복감을 면해서 배가 부르다 숟가락을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태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로 세상 일을 끌어들이지 말아요. 테레비를 보거나 그런 거 하지 마. 온전히 음식 맛에다만 주의를 기울여서 맛있게 드시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방에 누워있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방에 누워서 우울해가지고 나는 힘이 없는 암 환자다.
그래 누워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운동을 할 때 내가 이 운동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암 환자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 내가 다 이미 나아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운동은 놀이나 오락처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햇빛을 쬐이고 땅과 접촉하는 것을 얼마 동안이라도 하도록 권합니다. 한사코 밖으로 나와가지고 햇빛과 흙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 좋아요. 재미있는 오락으로 풀 뽑기를 하거든, 화초를 가꾸기를 하거든, 채소 가꾸기를 해도 좋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구름이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운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제 운동을 해야죠. 저는 이제 맨발로 요즘에 땅을 밟고 걷는 것이 아주 유행인데 저도 그걸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은 분들 보면요, 고개가 탁 떨구어져 가지고 땅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걷는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땅을 보면 땅으로 빨리 가기가 쉽습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내가 잠자는 방의 환경이 좋아야 돼요. 불을 끄고 어둡게 한 다음에 공기 소통을 잘하게 해야 돼요. 야외에서 잠을 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잠을 자면 절대 안 돼요. 잠을 깊게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 나와서 기뻐하는 웃기 연습을 하시고 나면은 그날 하루 종일 그 느낌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암을 가진 분들에게 호흡 치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잘 쉬는 것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암이 왜 생깁니까?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그것은 깊은 숨을 못 쉬어요. 너무 쫓기고 긴장되고 과로,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숨이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혈관은 막혀가지고서 산소는 폐 중간까지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 혈관은 교감신경이 흥분돼갖고 좁아지고 혈관 안에 찌꺼기는 많아가지고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운반을 잘 못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숨을 깊게 쉬는 걸 정말 잘해야 돼. 틈만 나면은 등을 세우고 어깨를 벌리고 숨을 코로 깊게 들어 마셔서 천천히 내쉬고, 이걸 틈만 나면 하면 좋습니다. 걸을 때나 언제나. 나이가 갈수록 숨의 중심이 가슴으로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횡격막 있는 폐 아래쪽까지요, 산소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숨을 어깨로 쉬지요. 마지막 임종 때는요, 숨이 목까지밖에 안 들어와요. 숨이 생명이에요. 숨이 안 들어오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숨을 아랫배까지 깊게 쉬는 그 연습을 늘 하는 것이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어 마실 때 아랫배에 풍선이 들어있다 상상을 해요. 코로 들어 마셔가지고 배를 불룩하게 숨을 들어 마셔요. 더 이상 안 들으면 숨을 참아. 관략근을 약간 조여요. 생기를 가두기 위해서. 그러다가 서서히 코로 내쉬어요. 만약 숨이 가쁘면 평소처럼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한 번에 다시 어깨를 펴고 이와 같은 방법을 하게 됩니다. 의식을 아랫배에다 두고 생기를 채우겠다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전혀 쓰지 않은 폐 밑바닥까지 산소가 엄청나게 폐에 많이 들어오게 돼. 그리고 이제 아랫배에다 항문을 조이고 아랫배를 빵빵하게 하게 되면은 그 복강 내에 있는 혈관을 압박해요. 압력에 의해서 전신의 피순환을 좋게 한단 말입니다. 깊은 호흡과 상상법을 하루에 한두 차례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누워서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과 병이 다 나아서 기뻐하는 상상법, 이걸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게 합니다. 병에 대한 근심 걱정을 두려워하면은 병을 악화시켜 주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잠자는 동안에 유전자가 암을 억제하고 암 치유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그 켈리 터너라고 하는 이제 우먼 닥터인데, 암 환자가 자기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갖고 도저히 앞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이 3년이나 4년 후에 좋아져가지고 자기 병원에 오는 사람이 가끔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 한두 사람만 좋아졌는가? 논문을 검색했더니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말기 암 환자가 좋아진 경우가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1500명을 2년 동안에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말기암에서 좋아진 사람들에게는 9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9 key factor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한 책이 Radical Remission, 완전 치유라고 하는,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식을 담대하게 변화시켜야 돼. 두 번째, 허브와 보조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의 독성을 해독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천연 소재의 허브와 보조제, 영양요법이라든가 해독과 면역 증강요법을 같이 병행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치료의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야 돼요. 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가볍게 얘기하는 이야기 아니라 의사 치료를 잘 받더라도 목표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암 환자의 목표는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사는 것이죠.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이 치료 방법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나의 목표에 부합되는가 안 된가를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관의 지혜를 따르기. 세상의 지식을 따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내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세포가 뭘 요구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그 지혜를 따르라. 다섯 번째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기. 억압된 두려움, 내가 희생당했다는 생각, 분노, 절망, 부정적 감정이 있는데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 감정을 키워가기.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내 몸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나는 나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미 나는 좋아져서 감사해, 이런 긍정적 감정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지지를 늘려가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암 환자니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사회활동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다 나았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옷도 잘 입고 얼굴에 미소도 띄우고 다 나은 사람으로 활동을 해. 사회적 유대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영적 교감의 심화. 사람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육체 안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 뒷면에 영혼이 있어. 어떤 그림도 없는 순수한 마음이 영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 육체의 현실이 비쳐 나올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할 만한 마음의 갈등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만 치료한다. 이건 정말 천부당 만부당 하는 것입니다. 육체만 치료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영혼, 순수한 의식과 이 마음과 이 육체를 모두 통합해서 치료할 때 극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것이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내가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 찾기.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암에서 벗어나면은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도 좋은 목표죠.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뛰는 목표, 암을 가진 채로 그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쓰고 나아갈 때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사는 거예요. 아홉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담대한 식단의 변화. 두 번째, 허브와 보조제 활용. 세 번째, 치료 주도권을 갖기. 네 번째, 직관의 지혜를 깨우기. 다섯 번째,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여섯 번째, 긍정적 감정 키우기. 일곱 번째, 사회적 지지를 늘려가기. 여덟 번째, 영적인 마음의 치유력을 활용하기. 아홉 번째, 정말 내가 살아야 될 강력한 이유를 찾아서 그 목표를 향해 도전적으로 나아가기. 이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흔히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있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타인에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경치나 주변의 모든 사물을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감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이 연습을 늘 하게 되면은 주변과의 관계가 돼. 현재 내 안에 있는 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 현재 있는 고통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괜찮아, 나 좋아질 거야. 어떻게 암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내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너무 내 인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런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대해서 감사. 목욕탕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채워서 빨가벗고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암세포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깊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를 부족하게 하고 혈관을 막게 해가지고 산소 이동이 안 되고 그 좋지 못한 음식을 먹어가지고서 창자를 고장내고 피를 오염시키고 유전자를 고장내게 하고 깊은 숙면을 못 취하게 해가지고서 과로를 해갖고 스트레스를 주고 해서 이 몸에 암이 생기게 했으니 세포에게 미안해, 사과를 하고 괜찮아, 좋아질 거야, 좋아졌어, 그래 감사해, 목욕을 할 적에 계속 사랑해, 감사해, 미안해, 이거를 계속 하도록 하는데 암 환자분들이 이걸 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많이 난다고. 내 안에 내 자식과 같은 세포를 너무 힘들겠구나, 다시는 힘들지 않겠네, 숨도 깊게 쉬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육체에 잠을 잘 자게 하고 주변과 화목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암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 잘못하고 음식 잘못 먹고 잘 관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정말 사랑할게, 감사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 한 가지 큰 효과가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암 환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나는 이러이런 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잡혀있고 절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암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내 몸의 형편이 어떻든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미 좋아졌어. 중요한 것은 이미 좋아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미국의 언론인 노먼 커슨스가 웃음의 치유로 극적으로 치유돼가지고 웃음의 힘으로 병을 극복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찰을 얻어가지고 저희 환자들에게 웃으라고 해도 잘 웃지를 못합니다. 보통 웃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굴에서 저절로 미소가 띄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미소를 띄우면은 마음에 행복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 나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암이 악화됐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환호하는 느낌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웃음을 웃으라면은 소리를 내서 우리가 동양계 사람들 잘 웃지를 못해요. 웃음 치유법 하는 데 가보면은 억지 웃음도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웃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암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뛸 듯이 기쁘겠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 느낌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도 좋아요. 와, 좋다.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좋아서 요절 복통 온다고 그러잖아요. 허리가 끊어지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게 되면 숨이 밖으로 나가게 날숨을 하게 돼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절대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아주 묘미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는 하하하하 숨이 나가요. 도저히 숨을 들이쉬지 않고는 안 될 때는 좋다. 숨이 깊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급한 숨을 7, 8번 정도로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웃은 것입니다. 숨을 기껏까지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몸에 있는 노폐물이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숨을 급하게 들이쉴 때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한 번도 그렇게 깊게 산소를 들이킨 일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암 환자는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내쉴 때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어마어마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세로토닌이라든가 엔돌핀이라든가 도파민 같은 호르몬. 저는 늘 하기를 권합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는, 나중에 20분을 해도 좋아요.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에 암이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이 기쁨의 웃음으로 몰아내고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이걸 가르쳐갖고 가족과 함께 하도록 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암이 있다는 생각이 붙을 틈을 두지 말고 이미 다 나아버려서 정말 기뻐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 종일 흐르도록 하는 게 마음의 치유입니다.